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어떠한 영향력이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기 옆에 있는 스터디 클럽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맛보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쨌거나 비트코인이 지금 1억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한국 프리미엄이 무려 8.7%나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 1억을 찍었다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봉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7천만 원에서 단기간에 1억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이죠. 주봉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그 8월 달부터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갔다. 그래서 요때 사신 분들, 4천만 원 미만에 사신 분들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그죠? 2003년도 초반에만 하더라도 2,500만 원이었는데 무려 한 400% 정도가 급등을 한 그런 모습이네요. 비트코인이 오르게 된 것은 이 반감기 때문입니다. 전체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은 4년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를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반감기가 행해지는 이유는 채굴 속도가 빨라지면서 공급량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채굴 속도를 어렵고 느리게 만들어서 수량을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에는 가격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CPU와 GPU가 사실상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상당히 주요한 임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CPU는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고 머리가 똑똑하죠. 그래서 박사로 비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GPU라고 불리는 이 그래픽 카드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런 초등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순 연산만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CPU는 컴퓨터에서 딱 하나잖아요. 그래서 박사는 한 명인데 GPU는 칩을 보면은 이런 초등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서 단순 연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단순 연산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 이제 채굴을 했을 때 보상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GPU를 주로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그래픽 가격이 점차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4060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10% 정도 올랐고 4070의 경우에는 20%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다. 과거에 2018, 19년도 이때도 비트코인 때문에 엄청나게 그래픽 카드 가격이 올라갔고 그 그래픽 카드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서 IoT라고 얘기를 하는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러한 CPU나 그 다음에 반도체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반도체보다 지금 GPU나 CPU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량이 몰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 외적인 부분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전체적인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게 비트코인 채굴하는 그 장소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그래픽 카드들이 요거 하나에 뭐 적어도 한 3개씩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요 집단 안에만 보더라도 한 몇천 개가 있는 거죠. 이 몇천 개가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에 의한 소비 전력을 30초마다 업데이트하는 홈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추정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시면은 8.45기가와트가 2019년도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거의 2배 이상의 전기가 소요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와, 이 정도면 엄청난 거죠.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반감기가 왔잖아요. 반감기가 왔기 때문에 채굴량은 감소를 했다. 그런데 전기는 기존보다 2배 이상을 전기를 쓰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채굴에 대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더 많이 써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도출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물적 자원인 뭐 그래픽 카드나 여러 가지들이 거기에 수반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수반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의 그래픽 가격 상승도 있을 거고 반도체 제품 관련된 상승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당연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왜냐? 재반 비용 자체가 비트코인에 포함이 될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 전력 소모량이 요 코로나 때 초기에 있었다가
급락했다가 여기 다시 한번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감기 상황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겠죠. 한 거의 4년마다. 요때도 4년 전, 반감기가 4년 만에 온다고 했으니까 요때 다시 한번 4년 지나고 나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의 전기 추정치는 보시면은 지금 벌써 이만큼 왔으니까 여기 당연히 뚫고 올라갈 거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이겠죠. 여기 보시면 2024년 1월까지 이렇게 벌써 전년도에 4분의 1을 차지를 했으니까요. 자, 그렇게 된다면 전기는 뭘로 생산을 하죠, 여러분들? 원자료도 당연히 있겠지만 탈원전으로 인해서 유럽은 지금 전기 생산이 대부분 석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LNG 대신에 뭐 여러 가지 수입된 원유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극이 오니까 전기에 대한 소모량이 이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원유는 상품을 제조할 때 전기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석유화학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역시도 우리가 생산하는 그리고 소비하는 제품들의 물가를 당연히 자극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이 도출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일까요? 자,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했다. 우리가 기준금리를 갖다가 0.25%에서 미국이 5.5%까지 올리는 과정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했잖아요. 즉, 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부분이 아까도 보셨다시피 제품에 대한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원유에 대한 가격을 상승을 시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조기 금리 인하론이 이제는 태세가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금리가 인하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등이 조금씩 바뀌면서 19일, 20일 날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금리가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3.5%를 갖다가 23년 1월 1일부터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연준 같은 경우에는 22년 12월 달 4.5에서부터 무려 1%를 더 올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이 금리 갭차가 적어도 지금 2% 정도는 한국에서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기준금리는 채권금리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를 했던 외국인들이 여기 이동을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2%를 더 주니까 자금을 옮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당연히 자본을 옮길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화 자산을 갖다가 달러로 교체를 해서 이탈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해지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보시면은 1달러에 1330원이라는 이 환율이 나오게 되는 것도 이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 캐리 트레이드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은 저금리로 자금을 차입해서 상품이나 주식 등 자산의 투자에 차익을 취하는 기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유가증권의 수익률이 차입 금리보다 높을 경우 포지티브 캐리라고 얘기하고 반대로는 네거티브 캐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과거에 IMF가 터졌을 때 포지티브 캐리에서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네거티브 캐리로 바뀌면서 IMF가 터졌었다. 자, 그게 지금 동일하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5.5%죠. 그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본을 빌려서, 그죠? 여기 미국의 국채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신흥국에다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여기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달러의 가치가 NI 가치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1달러에 100엔일 때와 1달러에 지금 140엔일 때 당연히 이 140엔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갖다가 가져와서 엔화로 바꾼 다음에 엔화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일본이 기업을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니케이가 사상 최고조로 어마어마하게 자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가의 상승률을 보이게 되는 거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기준금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전 세계 글로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관심 있는 종목이나 그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는 섹터 자체가 지금 상황과 상당히 많이 바뀔 수가 있는
보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투자를 진행을 하실 때 대외적인 매크로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크로 부분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번호, 뜨는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스터디 클럽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IMF 사례를 가져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가 이러한 매크로 상황을 알면서도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매수를 하지 않고 조금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좋은 건지 여러분들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될 수가 있고 비트고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 현명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